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가슴이 갑자기 죄어오면서 숨이 막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쪼개질 것처럼 아프다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매년 수만 명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혼자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소중한 분들을 잃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계시다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의료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응급처치 방법들을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기름을 받지 못해 멈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장마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흡연, 스트레스 등이 더해지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심장마비는 보통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심장마비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아픔이 아닙니다. 대부분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나 조이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통증은 보통 5분 이상 지속되며 쉬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도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대신 목이나 턱, 어깨 등, 팔 쪽으로 통증이 퍼지거나 갑작스런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도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심장마비 증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런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일을 해도 숨이 차고 힘들어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우며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단순한 위장 장애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런 현기증이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일어설 때나 움직일 때 어지러움이 심하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은데도 갑자기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흐른다면 이는 심장마비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데 이것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상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참고 견디려 하지도 마세요.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요. 혼자 있어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정확히 알려주시고 만약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119 상황실 직원의 지시를 계속 들으세요. 두 번째, 119에 신고한 후에는 즉시 안전한 자세를 취하세요. 바닥에 눕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대나 소파보다는 단단한 바닥이 더 안전합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게 해주세요.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목 부분이 조이는 옷이나 벨트, 브래지어 등을 풀어주세요. 숨쉬기가 편해져야 심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119 상황실에서 물어보세요. 다섯 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지도 마세요. 나중에 응급처치를 받을 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한 후에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두세요. 응급구조사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에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관문까지 가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문 가까이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불을 켜두세요. 응급구조사들이 여러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밝게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약물 준비입니다. 평소에 드시던 심장약이나 혈압약이 있다면 손에 닿는 곳에 준비해 두세요. 응급구조사나 의사가 왔을 때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심장약을 처방받아 드시던 분이라면 의사의 지시대로 혀 아래에 넣고 녹여 드세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휴대폰 옆에 놓아 두시면 됩니다. 만약 움직이기 어렵다면 응급구조사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이제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올 때 많은 분들이 숨이 차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정도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산소가 더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숨을 쉬지는 마세요. 과호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숨쉬기가 너무 어렵다면 119 상황실에 즉시 알려주세요. 혼자 계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의식이 흐려진다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손뼉을 치세요.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19에 신고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19에 신고한 후 여력이 되신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황을 알려주세요. 지금 심장이 아파서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도착하기까지는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실 텐데 이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이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더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때로는 자세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119 상황실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세요.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응급구조사에게 더 빨리 오라고 연락해 줄 것입니다. 혼자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진통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괜찮지만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다른 진통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을 마시거나 얼음을 드시지도 마세요. 혈관이 더 수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현기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응급구 조사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이웃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큰 소리를 내서 주의를 끌어보세요. 만약 정말 의식을 잃을 것 같다면 마지막으로 119에 전화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실에서 응급구조사에게 더 빨리 오라고 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관문 앞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응급구조사들이 여러분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웃과 안부를 확인하는 약속을 해두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이상함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문 앞에 작은 종이나 신호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분들이니까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응급구조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증상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가슴이 아팠는지,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30분 전부터 가슴이 조이는 것처럼 아프고 숨이 차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드시던 약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모든 약물이 중요합니다. 약통을 보여주시거나 약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약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응급구조사가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특히 약물 알레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어요 또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속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혈압을 재거나 심전도를 찍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시거나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정확한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준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편안히 받아들이세요. 산소는 심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응급구조사의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들것에 누워서 이동할 때 불안하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려주세요.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병원으로 오게 된다면 미리 준비해 둘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신분증, 평소 드시던 약물, 그리고 최근 받으신 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응급실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을 할 텐데 모두 심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들입니다. 의료진이 질문하면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특히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오후 3시쯤부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의사가 치료 방법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집안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물품들을 준비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입니다. 만료일을 확인해서 항상 새 것으로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혈압계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어보세요.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도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충전해 두시고 침실 옆에 두세요. 밤중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9 번호를 빠른 전화에 등록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의 전화번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적어두세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은 항상 같은 곳에 보관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현관 근처나 침실 서랍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약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이름과 용량을 적은 종이를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세요. 응급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는 심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사가 권하는 검사는 귀찮으시더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장마비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도 조심해서 드세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대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생선도 자주 드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 정도가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지는 마시고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자녀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 염려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심장마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잠을 자세요. 하루에 7,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잠들기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모마일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좋아하시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도 덜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가족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미리 응급 계획을 세워두세요. 어떤 병원으로 갈 것인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 것인지 정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세요.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과거에 어떤 병을 앓으셨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응급 호출기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시면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지역 보건소나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받는 약속을 해두세요.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집에 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시면 됩니다.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계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심장마비 발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외출할 때 충분히 옷을 입고 나가세요. 특히 목과 가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찬 바람을 맞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새벽 시간대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탈수가 되기 쉽고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충분한 물을 드시되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또한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틀어진 곳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나가는 것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심장마비와 비슷한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심장마비가 아닌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항상 심장마비로 생각하고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도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경우에는 보통 식사와 관련이 있고 제산제를 먹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심장마비 통증은 식사와 관계없이 나타나고 제산제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나 불안증도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처음 겪으시는 증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보세요. 근육통이나 늦간 신경통도 가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자세를 취하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런 구별이 쉽지 않으니 의심스러우면 항상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마비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신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우시겠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 응급처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분명 무서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빠른 대처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겪으시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인지하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 증상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움 이 주요 증상입니다. 둘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셋째,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옷을 느슨하게 하세요. 바닥에 누워서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 드시되 알레르기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조심하세요. 다섯째, 응급구 조사가 올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필요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섯째,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평생 쓰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